돈길이 바뀐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가격이 빠졌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위험회피 장세에서 자금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에 쌓이는지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은 모두가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니라 버티는 자산, 빠지는 자산, 다음 테마로 옮겨가는 자금이 갈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비트코인 중심의 위험 신호를 보고 그 다음 이더리움의 엇갈린 내부 신호, 솔라나와 실사용 테마로 이동하는 자금,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위험회피란 투자자들이 수익을 더 키우기보다 손실을 줄이려고 현금성 자산이나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은 63,000달러 전후까지 밀렸고 이더리움은 1,700달러 부근을 위협했습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연준의 매파적 기조, 달러 강세,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자금 유출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매파적 기조란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높게 오래 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이자를 주지 않는 위험자산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락만 있는 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고래 보유량은 717만 비트코인으로 3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고래는 아주 많은 물량을 가진 대형 투자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보유량을 늘렸다는 건 단기 가격은 약해도 낮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흡수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6만 달러 초반에서는 현물 맷집 신호가 확인됩니다. 현물 맷집은 빌린 돈으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거래가 아니라 실제 자산을 사서 보유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기 투자자와 일부 기관 자금은 빠져나가지만 장기 보유자와 고래는 하락 구간에서 조용히 사들이는 엇갈린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가격대는 62,000달러에서 64,000달러입니다. 이 구간을 회복하면 69,000달러 재시험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무너지면 6만 달러 또는 그 아래까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 데이터에서도 비트코인은 약 62,696달러로 2.75% 하락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15, 극단 공포입니다. 이 지표는 시장 심리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인데 15라는 숫자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겁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극단 공포가 항상 바로 반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포가 깊어질 때 바닥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지선이 깨지면 공포가 더 큰 매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으로 저점 매수하기보다 64,000달러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은 가격은 약하지만 내부 신호가 엇갈립니다. 가격은 약 1,698달러로 2.84% 하락했고 1,700달러 부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활동도 식었습니다. 파생상품은 실제 코인을 바로 사는 거래가 아니라 미래 가격에 베팅하는 거래입니다. 이 활동이 줄었다는 건 단기 투기 열기가 식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5,400만 이더리움이 손실 구간에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손실 구간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조금 반등할 때 본전 근처에서 팔고 나가려는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반등이 나와도 매물 압력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와 보안기금 조성은 중장기 기반을 보강하는 요인입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실제로 체인을 쓰는 수요가 있다는 뜻이고 보안기금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다만 시장은 당장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이더리움은 1,900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1,9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 기술적 반등은 가능해도 추세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주도권도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단순 상승 기대는 약해졌고 솔라나의 결제, 실물자산 인프라, 디파이 같은 실사용 테마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은행 없이 블록체인에서 대출과 거래를 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실물자산 인프라는 채권, 부동산, 예금 같은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다루는 흐름입니다. 솔라나는 가격은 약하지만 이런 뉴스가 이어지며 구조적 모멘텀은 살아있습니다. 참고 데이터에서도 국내 거래소 기준 솔라나는 10만 5,100원으로 2.95% 하락했습니다. 가격은 아직 약하고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 단기 약세 구조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테마 측면에서는 시장 관심이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리플도 따로 봐야 합니다. 리플은 기관 결제 행사 기대가 있지만 가격은 약 1.141달러로 3.77% 하락했고 1.15달러 부근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인사이트는 리플이 1.25달러를 돌파하는지 확인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도 이미 기대감이 가격에 먼저 반영됐다면 실제 행사나 발표 뒤에는
오히려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뉴스에 파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기대감보다 가격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이전 인사이트와 비교하면 무엇이 유지됐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유지된 것은 고래 맷집은 계속되지만 상장지수 펀드 자금은 빠지는 엇갈린 수급입니다. 이전에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서 8,216만 달러,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에서 약 2,937만 달러가 순유출됐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최신 인사이트에서도 이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가격 압박이 더 선명해졌고 자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일부 다른 자산, 특히 솔라나와 하이퍼리퀴드 같은 일부 자산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 전체가 다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다음 실사용 테마를 찾는 선별 장세가 진행 중입니다. 리포트 이후 참고할 만한 최신 상황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과 스테이블코인을 자동 전환하는 토큰 모델 제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경쟁, 아일랜드의 가상자산 자금 세탁 규제 강화 같은 뉴스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관심이 단순 가격 상승에서 결제, 규제,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뉴스는 오늘 원문 분석을 대체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가격 하락과 자금 이동이라는 큰 흐름을 보완하는 배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추격 매수보다 확인 매수가 유리합니다. 비트코인은 64,000달러 회복 여부를 봐야 하고 이더리움은 1,900달러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플은 1.25달러 돌파 전까지 기대감만으로 따라붙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둘째,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레버리지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빌린 돈으로 수익과 손실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파생상품 거래와 청산 규모가 커진 장에서는 작은 가격 이동도 강제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장기 투자자는 고래 맷집, 거래소 보유량 감소, 스테이블코인 대기 자금 증가를 봐야 합니다. 이런 신호는 다음 반등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닥 확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바닥 확정이 아니라 축적 가능성의 구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싸졌으니 바로 사자는 장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에 쌓이는지, 핵심 가격대를 회복하는지, 실사용 테마로 자금이 이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장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흐름도 함께 확인하세요.